오늘 시간여행의 가능성 2부 중 1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명한 과학자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채식인과 니콜라 테슬라 채식인이 함께 시간여행 실험을 했을까요? 어떤 역사적 순간이라도 창문을 통해 보듯 보여주는 장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번 시리즈의 1부에서 이 질문들을 포함한 내용을 다루면서 시간여행의 과거, 현재, 미래를 탐구하려 합니다. 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히 정의하자면 시간여행은 과거나 미래로 시간을 여행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에 대한 논의는 기원전 9세기의 문헌에서도 보여집니다. 힌두교 서사시인 마하바라타에서 라이바타라고도 알려진 가코두미 왕은 범천을 만나러 천국에 갔습니다. 그는 지구로 돌아왔을 때 자신이 수백 년 후에 미래로 왔음을 알게 됩니다. There's a story of a king called Ravayata, and he is taken into space to see the gods. And when he returns to the earth, he finds that many ages have gone by, and it's been hundreds of years. And this is the kind of thing that would happen to space travelers and in time travel as well. You think you're gone for only a few days, but when you return to Earth, find out that you've been gone for hundreds of years. 가까운 미래로의 시간여행은 쉽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지구의 시간여행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초당 1초의 속도로 시간을 이동합니다. 그러나 3000년으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이야기를 들려주려면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시간여행에 대한 대세적 개념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채식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유래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구성된 이 이론들은 각각 1905년과 191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획기적인 연구에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공간을 빠르게 이동할수록 시간은 느리게 이동하지만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 또는 18만 6천 마일의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것은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아이작 뉴턴 채식인은 시간 관련 초기 이론을 냈는데 시간이 늘 고정된 속도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동하는 속도에 따라 시간이 늘어나고 줄어듦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로써 아인슈타인 박사는 시간을 3차원인 공간에 통합해 4차원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개념을 시공간이라 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광속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시간이 본질적으로 멈추기 때문에 미래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를 이동하는 더 빠른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인슈타인 박사와 동료 물리학자 네이선 로젠도 이를 생각했습니다. 1935년에 이 두 사람은 시공간 구조를 휘어서 드넓은 우주의 지점들을 연결하는 다리 혹은 터널을 만들 수 있다는 가설인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날 이는 일반적으로 웜홀이라고 합니다. 한 은하에서 다른 은하로 수백만 광년을 이동하는 대신 웜홀은 시공간을 통과하는 지름길을 만들어 이동시간을 몇 시간 또는 단 몇 분으로 단축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박사, 채식인이 시간 및 공간 연결에 관한 획기적인 이론을 발표하기 직전 어느 수수께끼의 발명가는 시간여행의 가능성에 몰두했고 심지어 시간여행 기계를 개발했다고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라 테슬라 채식인이었습니다. 1895년 보고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기장이 시간과 공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해 3월 테슬라는 전자기 전화로 350만 볼트의 전기에 맞았습니다. 그때 그는 시공간이라는 창을 벗어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조수가 전원을 꺼서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명 외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박사, 채식인이나 니콜라 테슬라 채식인이 시간여행 실험을 실행했다면 대중에게는 비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뛰어난 두 사람이 함께했던 프로젝트가 보고되었으며 여기에는 시간여행,
순간 이동 및 투명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필라델피아 실험이라 불렸습니다. 시간 여행의 가능성 2부 중 1부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비로운 필라델피아 실험에 대해 계속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1939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박사 채식인 혹은 니콜라 테슬라 채식인은 아인슈타인 통일장 이론과 테슬라 코일을 결합하면 미국 전함이 적의 레이더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미국 해군 연구소에 납득시켰습니다. 1943년 제2차 대전 중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의 USS 엘드리지 군함에서 이 기술이 시험되었습니다. 배에는 배 주위에 강력한 자기장을 생성해 배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여러 개의 대형 테슬라 코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켜졌을 때 목격자들은 선체를 으스스한 푸른빛이 둘러쌌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순식간에 USS 엘드리지가 사라졌습니다. 레이더에서뿐만 아니라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 후 함선은 200마일 떨어진 버지니아 노폭 해군 조선소에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져 필라델피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은 1984년에 필라델피아 실험이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박사 채식인과 니콜라 테슬라 채식인의 과학적 공헌이 시간여행, 순간이동, 투명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을까요? 아니면 필라델피아 실험은 당치 않는 음모론일까요? 여러분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실험을 보자면 2009년 6월 28일 전체 물리학 교수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시간 여행자들만을 초대하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호킹 박사는 초대장에 행사 날짜, 시간, GPS 위치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함정이 있었죠. 호킹 박사는 파티가 끝날 때까지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I'm throwing a party. A welcome reception for future time travelers. But there's a twist. I'm not letting anyone know about it until after the party has happened. 그는 시간 여행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참을성 있게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호킹 박사는 시간 여행자가 어느 미래에 초대장을 보고 파티를 즐기러 돌아올 것이라고 낙관했던 겁니다. Maybe, one day, someone living in the future will find the information and use a wormhole time machine to come back to my party. 스티븐 호킹 박사는 2018년에 세상을 떠났으며 그는 위대한 과학적 업적, 유쾌한 유머 감각, 복잡한 과학 이론과 방정식을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능력으로 항상 기억될 것입니다. 다이얼만 돌리면 인류 역사의 모든 사건을 시청할 수 있는 텔레비전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엇을 보고 싶으세요? 그러한 장치가 존재하며 바티칸 사도 문서고에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바로 크로노바이저입니다. 1972년 5월 2일 이탈리아 출판물 라 도메니카 델 코리에레는 과거를 사진으로 찍는 기계가 마침내 발명되었다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는 1950년대에 이탈리아 물리학자이자 베네딕토의 수도사인 펠레그리노 에르네티 신부가 노벨상 수상자인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와 로켓 엔지니어 베르너 폰 브라운이 포함된 과학자 팀을 이끌어 과거의 순간을 화면에 보이게 하는 텔레비전과 같은 기계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크로노바이저는 안테나, 귀금속 합금 및 음극관을 활용해 빛의 파장과 소리를 포착한 다음 특정 시대에 맞추면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오디오와 함께 영상이 표시됩니다. 에르네티 신부는 크로노바이저가 수많은 과정에서 잔류된 전자기 방사선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우주에 잔류하는 과거의 주파수나 진동을 포착한다고 했습니다.
펠레그리노 에르네티 신부는 기원전 753년 로마 건국 최후의 만찬, 주 예수 그리스도 채식인의 십자가 처형 등과 같은 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크로노바이저에서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로노바이저는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하기도 했고 펠레그리노 신부는 크로노바이저가 진짜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처형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채식인의 이미지를 제시했습니다. 1994년 사망 직전 에르네티 신부는 크로노바이저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공개 서한을 썼는데 그는 이 장치가 교황 비오 12세에게 전달되었으며 교황은 이 장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말했습니다. 2002년 1960년대부터 에르네티 신부와 친구였던 프랑스와 브린 신부는 바티칸의 새로운 미스터리라는 책에서 크로노바이저에 관해 썼는데 그 장치는 실제로 존재했으며 둘이서 이에 대해 여러 번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로노바이저가 실제로 있고 아직까지 바티칸 기록 보관소에 숨겨져 있을까요? 아니면 관심을 끌기 위한 일종의 장난일까요? 현재까지도 생존해 있는 한 사람은 크로노바이저가 실제일 뿐만 아니라 1960년대와 70년대 미국 시간여행 프로그램에 사용됐다고 주장하는데 그는 앤드류 바시아고입니다. 2부에서는 과거와 미래로 시간여행을 했다는 바시아고 씨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한편 시간여행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오랫동안 존재해 왔는지를 되묻게 하는 사진과 영상 속 신기한 모습도 보겠습니다. There will never be peace as long as there are slaughterhouses. Violence arises from the thought that one life matters more than another. My dream is that someday people will wake up to this fact and stop teaching their babies the lie that we must kill others to be healthy, and the even worse lie that it's okay to do so. Then we will have peace. Dina Ferris Apple, vegan. 자비로운 시청자 여러분, 시간여행의 가능성 2부 중 1부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